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는 왜 결혼을 결심하고 있을까요? 한때는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처럼 보였습니다. 연애도 어렵고 결혼은 더 어렵고 아이를 낳는 것은 더욱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인구 절벽을 넘어 인구 붕괴의 길로 들어섰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예상 밖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출산율도 조금씩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락만 반복하던 숫자가 처음으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부 지원 정책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아휴직이 확대됐고 아동수당도 늘어났으며 부모급여와 각종 출산 지원 등도 강화됐습니다. 물론 그런 영향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의외의 원인이 보입니다. 바로 집값입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버린 현실이 오히려 젊은 세대를 결혼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집값이 비싸면 결혼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 20대와 30대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결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결혼은 선택이고 출산은 더더욱 선택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서는 집을 살 수 없다는 현실이 이들의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이미 평범한 직장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몇 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해도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연봉이 오르는 속도보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는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어렵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새로운 공식이 있습니다. 결혼이 사랑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돈을 벌고 함께 대출을 받고 함께 자산을 모아야 비로소 내 집 마련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계산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인생의 필수 과정으로 다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해야 집을 살 수 있고 집을 사야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며 아이를 낳아야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건강한 변화일까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결혼이 늘어나고 출산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바로 결혼의 양극화입니다. 예전에는 성격이 맞고 서로 사랑하면 결혼을 고려했습니다. 물론 경제력도 중요했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결혼 상대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소득과 자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와 비슷한 수준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부모의 지원은 가능한지, 자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가 결혼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집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은 결혼 시장에서 더 유리해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충분한 소득이 없거나 자산이 부족한 사람은 결혼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혼이 사랑의 결합이 아니라 경제적 연합으로 변해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사회는 더욱 심각한 양극화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소득층은 결혼하고 출산하고 자산을 축적합니다. 반면 저소득층은 결혼조차 어려워지고 출산은 더욱 멀어집니다. 결국 혼인율과 출산율마저 소득 수준에 따라 갈라지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실제로 청년들의 정치적 선택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념이나 가치관이 정치적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주거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금이 오르고 월세가 오르고 매매 가격도 오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만 계속 올라갑니다. 청년들에게 주거는 더 이상 투자나 재테크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선택 역시 부동산 문제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 누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누가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청년 세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부동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됐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리는 순간 승진에서 멀어지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눈치를 봐야 하는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순간 커리어가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이 점차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기업 문화도 변하고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 때문에 직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인식도 예전보다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출산율은 단순히 돈으로만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아도 직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 결혼해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믿음,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다는 사회적 환경이 함께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젊은 세대는 이러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출산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속성입니다. 지금의 반등이 계속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출산율 상승이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혼과 출산 연령대에 해당하는 인구가 일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즉,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시 출산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자산을 형성할 수 있고 내 집 마련이 가능하며 결혼과 출산이 지나치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사회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성세대가 경험했던 평범한 삶의 경로를 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실하게 공부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집을 마련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평범함이 가장 어려운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집 한 채가 결혼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을까요? 왜 사랑보다 대출 한도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을까요? 왜 출산보다 집값 걱정을 먼저 해야 하는 사회가 되었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의 가장 솔직한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결혼도, 출산도, 청년의 미래도 결국 집값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출산 장려금만 늘리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집 때문에 결혼하는 사회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미래를 꿈꾸기 때문에 결혼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사회가 아니라 아이를 낳고 싶어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요한 달림길에 서 있습니다. 겨우 살아난 희망의 불씨를 키워낼 것인지 아니면 다시 꺼뜨릴 것인지 그 선택의 중심에는 결국 부동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집값이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늘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미래에 더 큰 양극화와 인구 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